후티 반군은 걸프 국가들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을 공격하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란은 여전히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몇 시간 동안 19발의 탄도미사일 과 25대 이상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크 제이 시버스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가 아부다비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버스 대사님, 후티 반군 위협을 걸프 지역 각국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현재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후티 반군은 예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대체로 조용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홍해와 바브엘 만데부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걸프 국가들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새로운 전개이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후티의 역량이 먼저 미국에 의해 그리고 작년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크게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1년 또는 1년 반 전에 가지고 있던 해상 운송을 방해할 만한 역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골칫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라면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오만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란이 오만 최남단의 살랄라 항구를 공격했다는 보도를 방금 봤습니다. 오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언제 나오는지 가끔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오만 항구와 시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걸프 국가들보다는 다소 적게 공격을 받았지만요. 오만은 자신을 이란의 동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란의 입장에 더 개방적인 국가로 그리고 어쩌면 잠재적인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효과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가장 큰 해상 통로는 적어도 일부가 오만영해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인들이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외무장관의 발언이 오만을 걸프만 이웃 국가들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걸프 국가들이 보여준 단합된 입장에 대해서요. 시버스 대사님, 앞으로를 내다보고 이번 전쟁의 결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보자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송유관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송유관은 아라비아 반도와 지중해를 하이파 항구를 통해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 이스라엘 북부에서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나요? 그건 중장기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로 여러 새로운 에너지 경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앞서 언급된 인도 유럽 연결 IMSC 개념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걸프 국가들,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 하이파 항구까지 그리고 거기서 유럽 항구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위한 것입니다. IMEC는 다양한 상품과 원자재를 위한 것이지만 광석유 케이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시장에서의 석유 부족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미국에서 더 많은 석유를 사라고 제안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잉여서 석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분쟁의 해결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위협 없이 국제 수로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버스 대사님,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